거 보니까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17336이고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항마을 영남 아파트 123동 1302호예요. 이게 계양구에 있는 게 사실 계양구를 제가 좀 몇 번 가봤는데 약간 재건축 호재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특이한 아파트 봤죠. 6층인데 6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올라가다가 높아가지고 그런 계양구입니다. 근데 좀 계양구에서 괜찮아 보이길래 가져왔고, 물건 종류 아파트죠. 오늘은 아파트도 있고 지산도 있고 공매권도 있어요. 그 건물 면적은 59.94제곱미터 18평짜리죠. 얘는 전용 면적이고요. 공급 면적은 20평대가 되겠죠. 대지권은 9.74평이고요.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죠. 경매에서는 매각 물건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 접수는 재작년에 됐어요. 좀 오래됐고, 소유자 이땡땡, 채무자는 김땡땡이세요. 소유자랑 채무자랑 달라도 우리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물상 보증인이니까. 채권자는 핫땡땡땡이고,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경매 구분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죠.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뭐 실질적 경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럼 감정가는 4억 4천이고, 이 감정가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21년도 이쯤의 시세죠. 21년도에는 부동산이 막 엄청 오를 때였죠. 현재랑은 감정가와 현재 시세는 차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유찰이 한 번 되고 얘는 변경됐는데 2억 1,500이네요. 희한하네요. 2억대 2억 초반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권리분석은 매번 얘기하지만은 등기사항하고 점유자사항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사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사실 근데 거기서 등기사항하고 점유자사항을 봤는데 권리분석에서 근데 등기사항하고 점유자사항 말고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평상시에 얘기 안 하는 거지만은 인수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유치권도 있고, 등기 안 나오니까 유치권은. 근데 사건에는 경매 사건 내역에는 많이 나오죠. 법정지상권, 뭐 분묘기지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런 건 당장은 안 한다 가정하고 좀 쉽게 약간 리스크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등기사항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근저당, 압류, 임의경매, 압류, 가압류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죠.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이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다 소멸하니까 인수하는 게 없죠. 근데 등기사항에서 특이한 거는 세동상사 회사가 또 잡아놨네요. 근저당을 또 하나은행이 잡아놨고, 근데 경매 신청은 하나은행에 있죠. 후순위 채권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배당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어야지 진행이 될 텐데, 진행 안 되는 거는 이게 막 무의미한 경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문건 송달 내역 보셔가지고 문건 송달 내역에서 맨 아래쪽에 매수 통지서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무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없어요. 무의미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얘네 채권이 실제로 설정된 거는 채권 최고액이지만은 실제 채권은 적다는 거겠죠. 적어가지고 하나은행이 돈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기사항에서는 인수하는 게 없고, 점유자도 점유자가 있네. 전입이 21년도 8월 5일. 일단 이분이 우리가 법원에서는 여기에 전입된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임차인이라고 하죠. 법원의 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임차인을 올려놓는다. 하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보고 조사해봐라, 이런 의미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점유자의 전입일자가 일단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둘째로 보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은 임차인이어도 인도명령 대상자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본 다음에 현황조사서 가보면은 점유자에 대해서 뭐 나올 수도 있죠. 법원에서 조사를 나가가지고 재작년에 나갔는데 2번 나갔네요. 나갔는데 폐문부제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세대 출입문에
권리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고 세대 열람을 해봤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했대요. 했는데 일단은 세대 열람 해보니까 이분이 계셔가지고 임차인으로 올려놨고 그럼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볼까요? 혹시 뭔가 있나? 없네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는 최선 순위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배당 요구 종기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황 조사, 정보 출처 구분해서 현황 조사 때 조사한 점유자를 올려놨어요. 임차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일단 이 경매 정보지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낙찰받으면은 임차인일지라도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임차인이면은 배당 요구를 했겠죠. 근데 요 아래 보시면은 근저당권이 이분이 전입하기 전에 21년도 8월 5일 전에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으로 1억 9천, 6천, 2억 4천, 3억, 4억, 4억 9천 거의 5억 가까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전세 임차인은 99% 안 들어오죠.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소액 임차인밖에 없는데 소액 임차인이라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먼저 배당 받아갈 텐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분은 임차인이 아닐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평범한 물건이에요. 평범한 물건이고 한번 위치를 보면은 여기 위치가 좀 제가 잠깐 위치를 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전에 꼭 했던 것만 같긴 하지만은 여기고 한번 다울지도 보면은 개발정보 다울지도는 개발정보 보려고 하죠. 여기에요. 자, 오른쪽으로는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있고 이쪽으로는 이 인천 2호선인가요? 1호선인가요? 이게 지나가죠. 1호선이네요. 1호선 지나가고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123동이면은 우리 물건이 123동이니까 이쪽에 여기 있죠. 지하철 걸어가려면 좀 단지 내에서는 좀 멀리 있고 근데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좀 더 키워보자. 그리고 여기 버스 타는 데 123동은 버스 타는 데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우리 양재동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사무실 앞이죠. 양재동 앞에 오는 것도 있고 부천 가는 것도 있고 킨텍스 가네. 되게 버스 타긴 편하지만은 지하철까지는 조금 걸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 학교도 중학교 바로 앞에 있고 초등학교 어디 있지? 길 건너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고 괜찮아요. 무엇보다 지하철이 눈에 띄죠.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한번 로드뷰를 보면 여기네요. 영남 탑스빌 여기. 외관도 영남 탑스빌이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시흥에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6단지 많이 있고 그리고 앞에 지하철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여기 지하철 들어가는 데 있죠. 임학역이 있네요. 상가도 많이 있고 길 건너편에도 상가도 많이 있고 빵집 있고 로또방 있다. 로또방도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어진 양식 보면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차단기는 없네요. 앞에 주차 차단기는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쭉 들어가서 우리는 호수가 동수가 123동인데 이쪽인가? 한참 더 들어가야 되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네. 예, 여긴 123동 여기입니다. 123동에 앞에까지 왔는데 어떤가요? 흙 놀이터다. 와, 보기 드문 흙 놀이터가 있고 요렇습니다. 제가 주차장 좀 보고 싶은데 주차장 없나? 지하? 여기 있네. 지하 내려가는 주차장 여기 있죠. 지하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 요런 아파트고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특이한 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에 왼쪽에 항마을 서해 아파트라고 있고 이게 동이 앞동이 있고 항마을 영남 탑스빌이 두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영남 탑스빌을 보면은 동이 113동부터 124동까지가 영남 탑스빌이고 101동부터 112동까지는 여기 항마을 서해
서해 아파트가 되고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특이하게도.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세 볼까요? 59.94제곱이고 59.94제곱 요거겠네요. 요거 전용 면적이 59.94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요렇게 문 들어가네요. 요렇게 좀 특이하네. 요렇게 들어가고 발코니 양옆으로 있고요. 어떨까요 이게? 요렇게 돼 있고 한번 사진 없나? 사진 있다 하나 사진. 얘는 올수리한 게 내부 사진이 있는데 요렇게 평면도가 되어 있는데 올수리 해가지고 여기 이쁘네. 올수리를 해놔서 여기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오래된 거 엘리베이터 오래됐고요. 발코니 넓네. 넓어서 수리 다 했고 이 정도면 깨끗한데 구조가 주방이 안쪽으로 꺾여 있어 가지고 뭐 엄청 탁 트인 느낌은 없죠. 요렇게 요 정도 올수리한 게 요 정도예요. 올수리한 게 요 정도고 올수리한 게 지금 3억 7천 8천에 거래되고 있고요. 근데 실거래가 보면은 실거래가는 한 2억 후반대에서 3억 정도 2억 후반에서 3억 대략 3억 정도 되네요. 2억 9천 정도? 2억 9천 3억. 근데 호가는 높겠죠. 호가는 8년 사람들이 받고 싶은 금액이니까 1층 2억 9천이고 8층 3억 2천 3억 7천은 이제 올 리모델링 한 거 3억 1천 3억 1천짜리 있네. 3억 1천 3억 1천 3억 9천 2천 3억 9천은 올수리 한 거겠죠. 그리고 3억 1천 3억 1층에 3억. 그럼 우리 물건은 13층 층수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이거를 얼마에 입찰을 해야지 남을까? 당장 얼마에 팔 수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3억 2천. 근데 이거 약간 수리한 다음에 팔면은 잘 받을 수 있겠죠. 올 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셀프 리모델링 정도? 그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임장 갔을 때 이 층수 보이면은 봐야 될 게 뭐죠? 샤시 봐, 샤시. 샤시 교체되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어진 지가 1997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올 수리 여부나 아니면 매도할 때, 낙찰 받아서 매도할 때, 뭐 도배랑 뭐 주방, 전등, 이런 거 직접 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갈고 돈을 안 들이고 인테리어 하려면요. 근데 나는 인테리어 잘해. 그러면 화장실까지 싹 다 리모델링 해서 팔면은 아까 이게 봤던 3억 9천 정도에는 내놓을 수 있겠죠. 3억 8천. 근데 지금 기준은 올 수리 안 했을 때, 안 했다고 가정하고 당장 팔았을 때 3억 2천 정도에 팔 수 있다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에 입찰해야 될까요? 이게 특이하게 변경했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지? 3억 2천, 3억 1천, 3억 1천, 2억대. 전세 잠깐 볼까? 전세 보면 우리 핑크제이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신데요. 예, 장은하님 안녕하세요. 뚜왕님 오셨네요. 현주님 반갑습니다. 빅브라더님 동네시군요. 네. 아울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핑크제이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우리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 4개월 전에 처음 오셨던 분이죠. 아유 반갑습니다. 웬만하면 말을 안 끊으려고 그러는데 반가운 나머지 일단 얼마 입찰할까요? 이게 지금 최저가가 2억 1,560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3억 2천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하고 싶은데, 그럼 전세를 봤을 때 전세가 2억 3천, 8천은 이거 올수리겠죠 아마도. 8천은 올수리 같고 2억 3천대가 이 전세예요. 그럼 2억 한 4천, 5천. 그래도 한 2억 6천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죠. 자, 2억 6천에 만약에 저는 입찰했다 라고 가정하면은 5% 금리로 70%, 낙찰가에 70% 대출받았을 때 한 1억 8천 2백 정도 나오고요. 요거 대출 금액은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전략에 따라서 단기 매도 할 거냐, 단기 매도 한다 그러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골라서
하시면 되고, 여튼 그렇게 해서 이자가 한 75만원 좀 넘게 나오고요. 필요한 돈은 한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8천만원 정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 가능하고, 그러면 팔았을 때 6천만원이 남아요. 요 정도면 양호하죠. 괜찮죠. 요새 아파트로 하기에는 엄청 양호한 거고, 빌라로 할 때는 요 정도면 적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빌라 아닌 아파트 아닌 다른 걸로 할 때는 그냥 평범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비과세 매도할 거야 하면 6천만원 버는 건데, 단기 매도할 거야 하면 양도세 계산하셔야죠. 계산하시고 기타 비용 들어간 것도 계산하시면은 실제로 남는 거는 좀 줄겠죠. 근데 단기 매도할 때 개인으로 하면은 양도세가 70%죠. 지방세까지 10% 더해가지고 77% 나오고, 그리고 저거 사업자, 매매 사업자로 하셔도 되고요. 법인으로 하셔도 되죠. 법인으로 하시면은 양도세가 아닌 뭐 소득세 낼 테니까, 법인세 낼 테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말은 쉽게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요런 물건이고, 정리하면은 인천에, 요새 인천에 그 전세 사기가 많아서 인천 걸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는데, 인천에 항마을 영남 아파트고요. 지하철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붙어 있고, 그리고 감정가는 4억 4천 나왔지만 현재 리모델링 안 한 게 한 3억 전후에 이제 팔리고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은 호가가 한 3억 9천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리모델링 여부를 잘해서 약간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2억 6천 정도 입찰하게 되면은 현재 그냥 리모델링 안 하고 팔았을 때 3억 2천 정도에 층수가 좋으니까 13층이니까 3억 2천 정도에 판다 과정했을 때 한 8천만 원대가 필요하고요, 현찰이. 그리고 6천만 원이 남아요. 요런 사건이고, 근데 요렇게 단지가 1000세대 넘잖아요. 그리고 지도 보시면은 지하철 앞에 있는 아파트가 동이 있고 끝에 있는 동이 있고 하니까 이 단지 내에서도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장 가시면은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동과 끝에 동의 시세 차이를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여기 버스 정류장 있죠? 버스 정류장 가서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노선도 확인하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는 서울로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과 멤버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건 볼게요.